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제가 지금 제대로 된 장비 없이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일하고 있는 치과의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휴일이라서 원래 병원도 쉬는 날인데 신속항원 검사 때문에 저는 출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환자가 너무 없는 바람에 저에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할애가 됐습니다.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분께 영상을 찍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 영상이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뭐 궁금해하실 분들은 딱히 뭐 계시지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병원에 현재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베트남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20대 초반의 친구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즐겁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한국말을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여자친구가 저한테 놀릴 때마다 언니는 갱년기라서 그래. 호르몬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친구는 이제 산부인과에서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을 올리기 일쑤였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들 때문에 제가 이제 나는 호르몬 건재하다. 아직까지는 건강하다. 나는 갱년기 증상을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 그랬더니 아니에요. 언니 검사 한번 해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호르몬 검사를 했습니다. 다음 날 결과가 나오는 거였어요. 제가 출근을 하자마자 이 친구가 얼굴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종이 한 장을 내밀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호르몬 수치가 한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혹시 이런 증상이 없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런 거 없었는데 난 아무 증상 없는데 그랬더니 수치가 조금 이상하니까 다시 한번 재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재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요거는 좀 MRI도 찍어보고 그리고 추적 검사도 좀 해봐야 하는 수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견은 뇌하수체 종양일 수 있다. 추적 검사를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제가 뭐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동안 검사를 안 해봤으면 전혀 모를 수 있는 그런 병이었는데 검사를 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 급하게 뭐 이거를 검사를 빨리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약을 먹으면 크기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타민 B를 먹고 그리고 수치를 좀 떨어뜨려 보면 어떨까? 그러고 나서 확인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베트남에서 사실 수술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거의 2달 정도는 비타민 B를 열심히 먹었어요. 그리고 공복으로 검사를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수치가 더 많이 올라간 결과지를 받게 됐죠. 그래서 결과지를 받아들고 이거는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증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를 생각을 해봤죠. 증상이 어떤 게 있었냐면, 집에서 쉬는 날, 특별히 집에서 쉬는 날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두통이 있을 때마다 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 거죠, 상황이. 나는 왜 집에 있을 때만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안압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처럼,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렇게 빠질 것처럼 그렇게 많이 아프고, 토요일 날 저희는 일 끝나고 집에 제가 들어가서 밤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뭔가 체한 것도 아니었고, 근데 너무너무 어지럽고 속이 불편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견디기가 힘들고, 앉아있기도 힘들고, 그래서 찬양할 때 제가 소파에 이렇게 엎드려 있었어요. 갑자기 예배 중간에 이제 구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뭐 얼른 그 영상을 끄고 그리고
화장실로 가서 구토를 했습니다. 체했을 때 나오는 그런 구토가 아니라 이유 없는 구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제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몸이 이상하지? 그리고 이제 또 자리에 앉았는데 너무 또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그냥 또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한 3, 4년 전에 제가 영상을 올린 것도 있는데 구충제를 먹으면서 제가 어지럼증이 나았던 그런 영상이 있어요. 제가 올린 영상이. 그런데 그때에 벌써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뇌에 있는 종양은 원래 서서히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어지러울 때 제가 한국에 나가서 그런 어지럼증이 있잖아요. 귀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건가 해서 이비인후과를 간 적이 있는데 선생님이 증상 얘기를 듣더니 뭐 대충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더니 별 문제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일단 뇌신경외과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서 소견서를 써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 가지고 소견서를 쓰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걸 받아들고 시간이 그때 이틀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진료는 하지 않고 베트남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어지럼증을 계속 호소하면서 제가 가이드를 계속 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가이드를 하고 있는 당시에 너무너무 어지러웠었거든요. 정말 많이 어지러웠었는데 그 어지럼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구충제를 저희 남편이 먹으라고 해서 그 구충제를 먹고 어, 정말 거짓말처럼 나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구충제는 종양처럼 무록이나 뭐 종양이나 어떤 그런 양성 종양이든 악성 종양이든 뭔가 이렇게 그게 수분이 빠지면 쪼그라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암 수술이나 이런 거 하기 전에 전 처치로 그렇게 사용을 하기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움을 느끼고 그랬었는데 그 종양의 크기가 조금 작아지니까 어지럼증이 사라진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서야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제가 종양이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니지만 MRI를 베트남에서 찍었는데 베트남에서는 뭐 찍기만 했어요. 뭐 의사 선생님을 만난 건 아니고 진료를 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희 병원에 연계되어 있는 병원에 가서 MRI를 찍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 필름을 가져왔는데 네, 요런 모습으로 네, 이렇게 제 머리에 하얗게 동그란 아주 예쁜 구슬처럼 생긴 이런 그 혹처럼 생긴 것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나고 고민을 했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베트남에서 수술을 해야 되나? 아니면 한국을 나가야 하나? 이게 종양은 열어야 가능한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또 있으니까 자리를 비우면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감마나이프라는 시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면서 일단 예약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외래 예약을 잡아놓고 지금 어떻게 진단이 내려질지 아니면 치료 계획이 어떻게 될지 그거는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떤 결과를 맞닥뜨리더라도 저는 의연할 것이고 같이 일하는 그 친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발견하지 못하고 갑자기 키워진 상태에서 발견할 수도 있었는데 다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안 생기면 정말 좋겠지만 다행히 두개골 바로 안쪽에 뇌수막 있는 쪽에 이렇게 종양이 생겼으니 요거는 정말 정말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도나도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지금 현재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걱정은 크게 따로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그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만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나 봐요. 다들 제가 좀 그런 얘기를 하면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많이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앞으로도 마지막 날까지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거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거고 기쁘게 열심히 살 겁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앞으로도 기쁜 나날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